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5가 아니고 암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2020년도 영화가 있는데,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면 내가 왜 자꾸 암에 걸리고 재발하고, 특히 여성암이나 어떤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건성, 퇴행성 질환 이런 거가 자꾸 왜 걸리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다크워터스를 한번 보시고요. 이 영화는 마블 영화에서 헐크 역할을 맡은 마크 러팔러 주연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되게 대기업이죠. 듀퐁이라는 회사. 듀퐁 회사에서 만드는 테플론이라고 하는 코팅제 얘기거든요. 이 코팅제가 가장 많이 연상되는 건 우리 프라이팬은 이제 코팅이 돼서 잘 들러붙지도 않고 깨끗이 닦이고 막 이런 옛날에 광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라이팬 외에도 컨택트 렌즈나 종이컵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에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 테플론이라는 성분이 사실 화학으로 된 합성 성분인데, 이걸 갖다가 듀퐁 회사에서 어떤 지역에 많이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장을 했더니 그 주변의 소들이 100여 마리가 이제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이 일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의 어떤 소송을 거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몸에 이 테플론 성분이 있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질병의 위험도가 높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퐁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배상액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받은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성분이 인류의 99%가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좀 더 많이 중독돼 있고 누구는 좀 덜 중독돼 있다 뿐이지 거의 인류가 다 중독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병에 걸릴까 했을 때 좀 참조가 될 유익한 영화로 다크워터스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한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메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메시스. 경북의대 예방학과 교실에 계시는 이덕희 교수님이 쓴 책이신데, 저농도 화학물질 혼합체 위험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덕희 교수님은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한번 강의도 해주셨고, 강의를 직접 듣게 돼서 아주 그때 재밌었고 많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걸 요약하자면, 지난 100년간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지방간 수치라고 얘기하죠. 감마 GDP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감에 따라서 암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병들 유병률이 같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환경 독소에 노출된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보통 업체에서 우리 제품에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지만 안전 수치가 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은, 그런 안정 농도의 물질들을 몇 가지를 동물 실험에서 섞으니까, 안전한 걸 여러 가지 섞으니까 이게 암이 된다는 거였죠. 우리가 프탈레이트든 비스페놀이든 스티렌, 톨루엔 여러 가지 이름의 지용성 독소가 있죠.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이나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안정농도 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물질만 들어있을 가능성은 현실에선 제로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대기오염, 건물도 짓고, 치과에 가면은 치아를 붙일 때도 접착제 쓰고, 미용실 가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톱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지으면은 세습제 오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독소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저농도로 같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해 보니까 암이 발병하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논문으로 내신 분이 이덕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해독이 중요한 거죠. 이런 저농도 화합물질을 영어로는 POPs라 그러죠. Persistent Organic Pollutant죠. S는 그것들이라는 얘기죠. 복수형이고, 이 POPs 독소는 특히 여성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랑 생리전증후군, 난임, 유산, 생리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죠. 빠지지 않는 사례도 한 가지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POPs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크워터스 영화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노출되었으며, 사실은 우리 산업화의 어떤 결과죠.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화학물질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땅에 묻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몸에 쌓이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대사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몸에 암을 일으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만연해져 가지고 지구인들 중에서 거의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유방암이 여성암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전립선 암은 뭐 60대에서 이제 40대 이하로까지도 내려왔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그 지용성 저濃도 화학물질의 혼합체가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이 침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은 산업화를 중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철저하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서 환경 오염을 하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지구가 정화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주의 사회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독소는 많아지고 뭐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이런 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난치병을 겪고 어린 나이에 혹도 생기고 유방암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사실은 암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의식이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은 지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인간도 세포 하나고 강아지도 세포 하나고 식물도 하나하나가 세포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인간이 다른 개체들을 전부 다 잠식시켜 나가면서 많은 독소를 배출해 나가고 오염도 시키고 무한 증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의식이 있다면 인간을 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재난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섬뜩한 것들이 지구가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갑자기 막 뭐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온도가 갑자기 막 변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아 저게 정말 저러려고 저런 영화들이 나오는 건지 우리한테 경고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정말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식단에 조심을 하셔야 되죠. 사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사실 도시락을 많이 싸야 되죠. 도시락의 민족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배달해 드실 수도 있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건강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안 좋은 걸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바란다는 건 사실은 욕심이죠.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관리하지 않고 본인이 운동해서 땀내지도 않고 안 그래도 독소들이 몸에 있는데 안 좋은 독소를 몸에 집어넣어가면서 물도 많이 안 먹고 배출도 잘 안 되고 땀도 안 흘리고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먹는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팝스를 독소를 해독하는 거는 일단은 그래서 식이와 건강한 땀을 흘리는 운동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의 1, 2단계 해독에 작용하는 종합영양제 해독에 중요한 메틸레이션에 작용하는 활성력 엽산에 들어간 그런 종합영양제 그다음에 각종 미네랄들 간의 2단계 작용하는 설퍼가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이든 아세틸시스테인이든 MSM이든 밀크시슬이든 셈이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브롬독소를 해독하는 요오드 레몬즙이나 레몬오일 우리 몸을 알칼리화시키는 중탄산 나트륨 뭐 베이킹소다 같은 것들 간헐적 해독 간이 쉬어야지 해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못 쉬게 하는 방법은 계속 뭘 먹거나 알코올 반주 같은 걸 자주 한다거나 과일을 자주 먹으면은 술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해독 주스가 좀 몸에 위험할 수 있는 이유 편에서 얘기해드렸는데 과당 섭취를 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거 이런 방법들이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방법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실천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방법을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접한 대부분의 분들은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 지켜야 할 식이라든지 껴있는 생활습관 안 좋은 거 안 먹고 건강하게 땀도 흘리는 운동을 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한 상태로 병원에 와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식단이나 건강한 운동 방법 같은 걸 말씀드리면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운동할 수가 없고 난 이래서 이런 식단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 건강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몸에 얼마나 환경 독소가 많은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EPP 검사라고 해서 Environmental Pollutant Profile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걸 검사하면은 몸에 자일렌, 톨루엔, 스틸렌, 벤젠 무슨 여러 가지 화학 독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내 몸에 진짜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그냥 독소가 그냥 몸에서 완전히 응축이 돼서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시작만 해도 막 엄청난 명연을 느끼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독소 검사도 있다. 근데 이런 검사들은 비용이 좀 비싸죠.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외국으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검사들이에요. 근데 일단 내가 어떤 증상이나 병증을 앓고 있으면 이런 독소가 몸에 많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남들보다 조기에 어떤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 독소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해독을 잘할 수 있는 식이습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보조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 탈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시대가 계속 되겠지만은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인류의 의식이 좀 발달이 돼서 자연을 침해하고 동물들을 침해하고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상생하는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 안 다니니까 동물들이 막 도로에도 나오고 공원에도 또 많아지고,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는 많이 건강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비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과 상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한 지구가 되고 건강한 인류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히 살아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